네, 이어서 도착한 역은 엔터역에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엔터도 참 올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소리 소문 없이 주요한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JYP 엔터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는 그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 하반기 모멘텀을 증권사에서 좀 어떤 걸로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은 이제 그 워낙 뭐 스트레이트키즈라고 하죠. 스키즈라고 네, 하는데 스키즈. 네. 뭐 3지 뭐 역대급 성적 나왔고요. 그리고 트와이스도 월드 투어 굉장히 잘 돼 있고 MD 매출도 잘 돼서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어쨌든 뭐 그 미국 그 서바이벌 이제 프로젝트 그 A2K, 요 모멘텀을 좀 크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니지 프로젝트 시즌 2도 이제 7월 2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일본에서 했던 그 니주 그쵸, 말하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유튜브에서도 하고 뭐 후른가 뭐 거기서도 뭐 시청 가능하도 하는데 일단은 네네. 일본과 미국의 신규 그 서바이벌 프로젝트를 통한 이제 그 신인 그룹들이 나온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이 그룹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라우드 프로젝트랑 중국에서 프로젝트 C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고요. 국내는 아까 라우드 프로젝트는 국내에서 이제 신인 보이그룹이 나올 것이고, 네. 중국 전용 이제 보이그룹도 또 나올 거라서 좀 다방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피프티 사건을 보면서 네. 그 아티스트들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 JYP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성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인성을 항상 네, 강조하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모토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 그리고 또 엔터에만 집중하는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전체 엔터사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탑픽이고요. 지금 시가총이 한 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뭐 5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장이 수급 장세이고 추세 장세이고 강한 게 더 강한 장세라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너무 그 민감하게 따질 필요는 없을 거고요. 가는 거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탑픽으로는 일단 전체로서는 그 이제 뭐 하이브랑 JYP 정도가 양대 탑픽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JYP가 어쨌든 지금 주가가 한 13만 원 그 정도까지 오늘 또 올라왔는데 하반기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좀 고점 뚫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앞으로 이제 재료가 더 많이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모멘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급으로 가는 장이고, 그리고 못 가는 건 계속 못 갑니다 지금. 네, 가는 건 더 가는데 지금 그 제가 이제 그 JYP가 되게 잘 될 수 있다고 좀 느꼈던 게, 예전에 트와이스의 그 무대를 봤는데 그 네. 팬시라는 무대를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멤버 하나하나 그 실력이라는 걸 보면서 트와이스가 굉장히 롱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전에 그 팬시 앨범 나올 때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JYP 자체도 다른 아티스트를 보니까 실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여러 그 상황들이 전부 다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공백이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아티스트도 너무 잘하고 네. 또 새롭게 나올 것들도 많기 때문에 JYP는 그만큼 또 매력도가 있다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다른 기업들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 잘 가는 게 아니라 잘 가는 기업들만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브는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이 됐고, 반면에 YG는 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블랙핑크 때문에 YG는 지금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 또 설명해 주시죠. 결국에는 이제 핵심 아티스트가 얼마큼 안정적으로 있느냐, 그리고 신인 그룹들이 잘 보급이 되느냐,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게를 갔는데 상품이 되게 다양하게 좋은 것과, 그리고 또 신상품도 막 나오면 이런 가게들은 사람들이 많이 갈 것이고, 그렇죠. 맨날 같은 물건 있고 물건이 그 진열대가 비어 있으면 네.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없어지고 살 물건 없으면 사람들 안 가겠죠. 그쵸. 예, 그런 차이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뭐 약간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컨센 하회과로 보지만 전체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약간 올라가서 올라간 만큼만 그냥 상향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워낙 지금 뉴진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예, 앵커님도 뉴진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뉴진스 좋아해서 하이브에 관심이 많은데 네. 요즘 이번에 신곡이 워낙 그 쇼츠라든가 그 춤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오늘 또 신곡도 나왔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이제 빅뱅이라든가 이제 그 G드래곤 같은 핵심 아티스트들이 이탈이 됐고, 그리고 블랙핑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블랙핑크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재계약 이슈가 큰데
만약에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대규모의 계약금이 나가기 때문에 일단 한두 분기 정도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불발할 경우에는 이건 핵심 아티스트가 이탈하기 때문에 부재한 상황이니까. 굉장히 큰 악재고 이게 이제 한 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블랙핑크는 4명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쵸, 예. 한 명이 없으면 좀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것도 해체 수술을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이그룹의 트레저가 있고 트레저가 생각보다 성적이 더뎠지만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트레저랑 이제 베이비몬스터 있죠. 네. 이 둘만으로는 좀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어쨌든 핵심 아티스트를 다른 데보다 육성하지 못한 그런 가장 그 악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릴 타선이 없는 하이브, 좀 빈 공간이 많은 YG 같은데요. 사실 이 베이비몬스터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데뷔를 안 했는데도 굉장히 많대요. 네. 혹시나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에 좀 질문 드려보면 네. 만약에 베이비몬스터가 좀 잘 되면 그래도 YG는 좀 승산이 없는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그 블랙핑크 이슈가 다 끝난 다음에 네. 재계약 여부까지 다 확인되고 그게 반영돼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네. 그때 좀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그럴 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조정 받은 이후에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는 좀 성장이 차라리 있다라고 그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봐야 될 게 이제 대형 기획사들 이야기만 많이 해봤는데 또 중소기업들도 있잖아요. 중소엔터주들. 중국의 한한영해제 모멘텀 때문에 잘 가는 듯 싶었다가 큐브엔터는 좀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네. 중소형 엔터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의 무대를 좀 봤고 노래를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오, 그리고 네. 안무라든가 여러 특히 거기 전소영 같은 경우는 거의 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네. 멤버 리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분명 그 모멘텀이 있는데 그 지금 그 큐브엔터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아이들이 월드 투어 하거든요. 그 19일부터 이제 7월 17일부터 해서 9월까지 하는데 네. 11개국에 19번 정도 하고요. 그전에는 이제 한국, 미국, 남미, 일본, 동남아 투어 했는데 지금 유럽, 태국, 홍콩까지 추가했다 해서 모멘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 업체랑 지금 왕이인가요? 거기랑 이제 네네. 플랫폼이랑 이제 2020년도에 3년 계약했는데 이번에 재계약 가능성이 높고 한데 YG JYP 같은 경우 강점이 네. 음원 그러니까 가수가 아티스트들. 아티스트 네. 여기만 집중을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큐브엔터가 신사업으로 메타버스도 하고 화장품도 하고 맞아요, 막 이런 맞아요. 것들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주가의 악재 영향 상당히 주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얘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래서 속 들어갔죠.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좀 어떻든 회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되고 그리고 그 한 방향으로 그 아티스트 사업에만 열중을 한다 그러면은 네.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엔터주 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뭐 하이브나 이런 쪽들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매수를 좀 할 만한 쪽은 좀 일단 1순위는 하이브인 것 같고요. 하이브. 그다음에 2순위 JYP, 네. 그리고 3순위는 SM이고 그 외에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2조 9천억 정도 되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3조 5천억까지는 올라가야지 정상일 것 같고요. 네. 대략 14만 원 정도가 그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아. 3조 시가총액 3조 5천억 정도 뭐 가격을 정확히 맞출 수 없으니까 제가 시가총액을 그렇죠. 말씀드리면은 3조 5천억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고 좀 의견 드리겠고요. JYP는 가지고 계신 분들 팔 이유 없으니까 끌고 가시고 매수 관점보다도 네. 보유 관점에서 보유. 의견 드리겠고 하이브는 조정 좀 들어와서 이거 거의 매수할 자리 된 것 같거든요. 오. 예, 전저점 라인이라서 거기를 깨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또 뉴진스 파워를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그쵸. 제가 웬만한 걸그룹들 노래를 다 들어보는데 희한하게 뉴진스 노래는 가사가 꽂히고 좀 외워지는 게 있어요. 오. 그래서 여기 하이브는 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서는 하이브, JYP, SM을 탑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로운 경제 채널 EBC